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실시된 41번 장문 42번 구강으로 오답률이 54.3% 구의로 되어 있네요. 자,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은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원을 해주신 케빈 KH9066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문제를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니는 이거는 저는 어떻게 풀었느냐. 이제 저는 물론 위에서부터 쭉 해석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단서가 이거의 관점에서 벗도 있었고, 자, 대립의 관점. 자, 뭐죠? A, B죠? A, B. 보이시나요? 그럼 반한 거죠. 거의 반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literally 하고 이렇게 쭉 그은 거죠. 그 다음에 non literally translation이 있었, 그걸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필라서피의 언어죠. 필라서피 언어는 어디에 있죠? 그렇지, 여기에 있죠. 필라서피의 language는 어떻다? 를 나오는 거죠. 또 필라서피는, 자, 이게 또 핵심이죠. without 굉장히 좋죠. 뭣도 없다, loss도 없고, gain 이득도 없다. 이득도 없고 로스 손실도 없다. 자, 이제 여기에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 이득도 없고 손실도 없다. 이거를 경제성, 이코노미라고는, 여기 이코노미라는 경제성, 특히 번역의 경제성이라고 트랜스레이토리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거를 또 any economy fluctuation이라고 표현을 했죠. without 보시죠.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이 개념 덩어리, 이 개념을 이코노미 플럭이라는 것이 뭐죠? 그렇죠. 위아래 출렁거리는 거죠. fluctuations.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필라서피의 언어는 바로 뭐다? non-literacy죠. 필라서피는 non-literacy 언어에 플러스가 돼야죠. 위치돼야죠. 그러니까 리퓨즈는 마이너스니까,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거죠. A에 있어야죠. 필라서피 언어가. 그래서 이걸 리퓨즈를 prefer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대조로서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 선택지는 따로 제가 아주 한 페이지를 장식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트랙과 실전에서 문제 푸는 트랙은 다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문제를 잘 풀려면 공부를 한 땀 한 땀 해야 여기서 실전에서 잘 풀린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조. 자, literary language와 non-literary language에 대해서 대조를 이렇다는 거, 그리고 non-literary language에 해당한다. 뭐가? 필라서피 언어가. 자, translatory 경제 이코노미, economic fluctuation, 이걸로 개념화되었다. 대단히 좋은 문제죠. 이렇게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손실이 있거나 개인이 있거나. 자, 그러나 여기는 진실, 뭐가 없죠? fluctuation이 없는 거죠. 여기 진실은 철학적인 거는, intact는 오염되지 않은, 만져지지 않는 거를 이것도 mathematical writing이라고 또 개념화 시켰죠. 이걸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이거 메타포가 대단히 중요하다. 메타포가 있다. 이거를 저는 general noun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때 이 general nou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without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오면 항상 멈춤, 잠시 멈춤, hesitate not, 자, without not, 이 not이죠. 이걸 어떻게 고친다? B면 Q이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도 avoid being restricted, 이쪽에 A에 제한시키는 것을 회피하다. 마이너스만 시니까 A에 제한시키지 않고 A를 넘어서는 거죠. 자, 낱낱 구조에 대해서 또 배우겠습니다. 자, 배경지식, 개념, 메타포, 어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번역에서 손실.
우리는요, 여러분 혹시 번역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우연히 어떤 작품, 리터럴리,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할 일이 한 번 있었었는데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문학 작품에는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냐면 그 언어에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미묘한 뉘앙스. 와,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를 한국말 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또 언어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죠. 서양의 언어, 영어를 제가 아는 거, 그 다음에 문체가 있어요. 문체. 특유의 문체. 그리고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나 감정이 시에는 운율이 있잖아요. 그쵸? 와, 이 리듬이 있잖아요. 이것이 포함된 이걸 한국말로 바꾼다? 굉장히 어때? 손실이 있겠죠? 그쵸? 당연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손실,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번역이 돼요. 뭘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이 뉘앙스 있죠. 의미, 스타일, 문체적 요소, 이런 것이 당연히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프로나운스 되죠. 문학적인 그러한 텍스트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스타일, 리듬, 문화적 그런 참조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영향에서. 그래서 손실이 무조건 발생해요. 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번역을 할 때 또 얻는 것도 있다, 이득도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역으로, 이 로스와는 역으로 개인, 번역에서 개인이 뭐가 이렇게 있냐면, 번역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새로운 사이트를 제공하거나 해석을 제공하는데 이해를 더 강화하는 해석을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문학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곳에 발생하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이게 번역인데 재번역, 재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영어를 보고 우리나라 말 맥락으로 바꿀 때 재해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창의적인 재해석이 생김으로써 개인이 얻을 수 있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시각을 줄 수 있죠. 어디에다가? 원본에다가 더 창의적인 것도 줄 수 있다. 대부분은 마이너스, 로스가 나오는데 일부 창의적인 재해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터러시, 문학 언어와 비문학 언어의 차이인데요. 자, 이걸 대조를 이뤘죠. 문학적인 그런 언어와 이 문학적인 언어는 것은 풍부하고 뉘앙스도 있고 또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반해서 non-literacy 문학이라는 것, 그거는 훨씬 직선적이고 심플하죠. 심플하고 오브젝티브하고 펑셔널, 기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같은 거, 테크니컬한 그런 매뉴얼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함축,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문학적인 텍스트는, 자, 이 invite가 나오면, 불러일으키다, inspire, 혹은 cause,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문학적인 텍스트는 창의성, 번역할 때 창의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면에 비문학적인 텍스트는 그런 걸 불러일으키지 않죠. 자, 이런 서로 특징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철학적인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자, 전달하려고 해. 뭐를?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없이? 변화 없이. 즉, 무슨 얘기냐? 그것은 철학적인 그런 철학어는 명료성과 이 precision, 항상 이거 나오면 선생님이 멈추라 그랬죠. 이런 단어 나오면. 다시 한 번 합니다. 명료성, 이런 단어, precision, 정확성,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 어디에서? 철학어에서. 뭘 피하죠? avoid, 마이너스. 잘못 해석되는 걸 피하는, 의미의 손실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라이팅, 철학어에서는 뭘 굉장히 노력하고 분투하죠. 그렇죠. 명확성, 엄격함을 분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에는 관심이 없죠. 그죠. 스타일, 문체적인 이런 풍부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의 문체적이라는 의미, 이 글에서의 문체적인 의미는 형식에 좀 가까운 거죠. 여기는 내용에 가까운 거고. 자, 뭘 담고 있죠? 그렇죠. non-literacy, 비문학적인 언어가 좀 더 가깝게 여겨졌다.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역과 의미인데요. 자, 중요한 어려움, 그러니까 걱정, 필라소피 언어에서 번역을 할 때 이거의 중요한 관심은 뭐냐? 중요한 관심은 보존이라는 거예요.
preservation 이런 단어 나오면 뭐 놓치면 안 돼요. 멈춤 의미의 보존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philosophy가 어떤 거요? 번역에서의 철학 이렇게 이게 지금 뭐예요? reduce 줄어든 거예요. reducing 된 거죠. reduction 된 거죠. 요 말이 이렇게 줄어든 거. 이것도 꼭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너럴 나운이죠. 철학 번역에서의 철학어는 경계하는 거예요. 뭐를? 번역을. 어떤 번역을 경계하겠습니까? 멈춰야죠. 오역, 또 delusion, 그 진실의 그러한 delusion, 이게 오염, 이게 delusion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 철학적 쓰기, 그 수학적 쓰기. 왜 이 수학적 쓰기는 메타포가 나왔느냐, 개념이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메타포, 이제 앞으로 메타포라는 언어를 제가 자주 쓰겠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이 메타포는 이 알렌 이 바디오라는 그 수학적 글쓰기로 이거에서 나온 건데, 참조한 건데, 이건 중요하게 여기는, 언더스코어 중요하게 여기는데, 트렌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어떤 트렌드냐, 현대의 철학적인 것은 어디를 향하는 트렌드죠? 이 투워드가 중요하죠. 포멀리제이션을 만드는데, 그리고 logic, 그러니까 논리적인 언어로 만드는데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투워드는 달라요. 이 투워드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을 목표로 가는 거니까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오역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러한 접근법, 이게 뭐죠? 제너럴 나운이죠. 이러한 접근법은 일치한다, 일치한다. 욕망과 어떤 욕망? precision과 clarity를 쟀죠. 여러분 다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mathematical writing이라고 메타포를 쓴 게 너무 잘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경제라고 또 메타포를 쓴 거예요. 메타포. 와, 메타포. 와, 정말 좋은 메타포죠. 이런 번역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는 바로 뭐냐? 여기에서는, 이 맥락에서는 일컬은 거죠. 말하는 거예요. 역학을 말하는, 역학은 힘이에요. 이렇게 가는 힘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힘이 있는 거죠. 힘과 방향이 존재해요. 이 역학은 힘과 방향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정에서, 번역의 과정에서의 역할을 하는 역학이 있는데, 특히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 자, 뭐와 뭐 사이? 읽는 것과 얻는 것 사이. 우리가 번역을, 외국어를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할 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로스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개인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특히 철학적인 맥락에서는 종종 내재적으로 경제성이 발생해요. 트랜슬레이터, 번역가가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는 로스가 굉장도 생각할 수 있고, 개인도 생각하자.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한정된 환경에서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드는, 혹은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는 현상을 제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 이런 경제성을 트레이드 오프를 보는 거죠. 관련돼서 뭐와 의미를 전달하는 거,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2 언어죠. 제2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트레이드 오프를 한번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탐험해야 된다. 여기서 또 트레이드 오프라는 메타포를 쓴 거예요. 개념을. 자, 그 다음 요것도 경제적인 출렁거림. 뭐죠? 이 철학이라는 것은 찾는 거예요. 뭐를? 번역 모델을 찾아요. 어떤 모델을 피하려고. 이러한 플럭츄레이션을 피하려는 어떤 모델을 찾는데, 그것은 의미하고 진실이 손상되어 로스가 생성되거나 매우 다시 해석되는 거. 개인이 있는 그러한 플럭츄레이션을 피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번역하는 경제라는 것은 트랜슬레이터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어디에? 코스트. 의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뭘 올리려고? 이득에 비해서 어떤 손실을 줄이려는 데에 더 가치를 둬요. 새로운 번역이나 새로운 인사이트. 번역가의 초이스에서 번역이나 인사이트를, 이득을 올리려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려는 그런 데에 더 가중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플럭츄레이션. 자, 철학적에서는 뭐가 가장 이상적이냐? 철학어 번역에 대해서 이상은 만드는 거예요. 이룩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번역을? 오리지널의 의미와 그런 깊이, 함의 깊이, 인사이트를 유지하는 거예요. 뭐 없이. 그렇죠. 뭐하게 만들다. 얼라우퍼 뭐하게 만들다. 창의적인 재해석을 하지 마. 자, 그게 뭐냐? 바꾸는 거예요. 의도된 메시지를. 자, 그리고 창의적인 하지 말라는 얘기. 의도적인 메시지를 바꾸지 마. 이것은 곧 뭐와 관련되어 있냐? 번역 과정인데,
그는 문자 그대로 그다음 신뢰 있게 하는 거죠. 가능한 한 오리지널 텍스트와 가능한 한 페이스풀하고 리터럴. 이걸 아까 위에서는 뭐였죠? 그렇죠. clarity. 그다음 뭐였죠? precision이었죠. 요거와 같은 뜻이에요. 자, 됐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땀 한 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문학적인 텍스트를 번역하는 거, 요 이트죠. 문학적인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it is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일 것이다.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손실이 존재할 것이다. 어디에서 번역을 할 때. 자, 리터러시 문학적인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어렵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꼭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이거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또 할게요. 하나에 반드시 inevitable한 로스가 있을 것이에요. 미래에 반드시 생겨요. 번역을 할 때. 자, 그러나 그 어려움.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를 problem이라고 하지 않았죠. difficulty라고 하지 않았죠.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해볼 만한 도전, 어려움인데 뭔가 희망이 있는 어려움이 챌린지예요. 도전하는 어려움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저자가 이 챌린지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서머리 나운이라고 그러죠. 이 서머리 나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머리 나운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지금 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요약어의 느낌을 주면서 의미적 연결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인데 추론적 결속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의미적 관계를 형성을 해주고 어휘 패턴도 알려준다 그랬죠. 어휘 패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다음에 의미적 즉각적 관계도 말을 해준다고 했고요. 이해됐나요? 이런 굉장히 서머리 나온 제너럴 나운에서 이런 느낌의 의미가 기능을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이 어려워. 이 피치 못할 손실이 있어. 이 손실이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 이 손실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불가피한 손실도 받을 수도 있고 문학적인 텍스트에서의 트렌드를 번역하는 것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문학적인 텍스트에서의 번역 시 나타나는 이 불가별한 손실이 되겠죠. 불가별한 손실은 종종 또 뭘 불러일으켜요? 창의적인 재번역. 여기도 그냥 번역이 아니라 재번역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재해석을 불러일으켜. 이게 무슨 얘기냐? 리터러스, 그러니까 문학적인 작품을 번역할 때 뭐가 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손실이 있죠. 손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뭐가 생긴다? 개인이 생긴다. 뭘? 크리에이티브한 재해석.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죠. 크리에이티브 리렌더. 그냥 렌더링이 아니라 리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번역을 할 때 뭐가 생긴다? literally 텍스트에서는 로스,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텍스트에서 하는 어려움이 또 이런 창의적인 렌더링을 해준다. 자, 렌더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조금 이따 말할게요. 이 렌더링인데 그 렌더링이라는 게 뭐냐? 제 해석이라는 거, 제 번역이라는 건 뭐냐면 전망을 보여주는 거,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전망을 주냐? 좋은 전망을 주는데 획득, 이득의 전망을 주죠. 물론 번역을 할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물론 번역을 할 때 이득의 전망도 제공하는 창의적인 재해석을 불러일으킨다. 번역할 때 물론. 자, 렌더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렌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시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주다라는 뜻인데 주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번역하다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불러일으키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불러일으키다. 그 다음에 묘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려워요. 자, provide, give, 주다, translate, interrupt.
그다음 설명하다, 요 설명하다, represent, 어렵습니다. cause, make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런 어려운 단어 잘 나오진 않지만 꼭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다, 불러일으키다, 그 다음에 describe 하다, represent 하다, cause 하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 또 뭐야? 어라는 이번엔 이건 뭡니까? 그렇죠. example로 쓰였죠. example.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죠. 새로운 이러한 이거의 반대. literacy 이거의 반대죠. 이 매뉴얼은. 세탁기를 설명하는 매뉴얼과 문학적인 텍스트는 서로 완전히 대조를 이룬 거죠. 여기서 쓰자면 A가 이거고 B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제가 쓰기가 쓸까요? 중요하니까. literally 텍스트하고 washing machine 매뉴얼하고 대조를 이렇죠. 이 녀석은 present 뭐야? 보여주지 않는 거죠. represent 보여주지 않는 inspire죠. inspire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죠. 동일한 challenges라고 했죠. S가 두 개 붙었죠. 동일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요? 그렇죠. 그 불가피한 손실과 창의적인 재해석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를 보여주지 않죠. 또 nor A, nor B A도 안 보여주고 또한 B도 안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래서 이때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머신 매셀 매뉴얼은 인스파이어 나왔네요. 이 프레젠트 보여주다. 동일한 창의적인 것들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역시.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이거는 관점이에요. 대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와 literally와 non-literally, 비문학 사이에서의 대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어디에 포지션 시킬 수 있냐, 우리 인간이 철학적인 언어를. 우리가 아까 A, B가 있었죠? 요거는 literary text였고, 여기는 non-literary text였죠. 여기 언어였죠. 언어, language. 자, 위치시킬 수 있냐? 필라서피한 언어를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느냐? 또 물어봤네요. 필라서피예요? 필라서피 언어예요? 그렇죠. 리덕션 시켰죠. 리듀스. 필라서피 언어는 회피예요. 뭐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죠? 메타포죠. 제너럴 나운이죠. 제너럴 나운. 하나의 번역할 때 생기는 그런 경제성을 피하기를 원하니 자, 이 경제성, 번역적인 경제성이라는 것은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 하지만 로스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둘 다가 존재하는 그런 이코노미를 피하는 것을 이 필라서피 언어는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필라서피와 필라서피 언어예요. 그렇죠. 필라서피 언어 전달하는 것을 희망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전달의 뭐를 필라서피 언어의 진실을 가공되지 않은 거죠. 인텍트는 가공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자, 요거 멈춰야죠. 자, 뭐 없이 손실도 없고 개인도 없이 역시. 이 얘기를 같은 얘기죠. 이 얘기가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이죠. 자, 이거를 목표로 한 이거 translate 이코노미를 피하려고 하는 걸 원하니 그래 맞아 피하려고 해. 단지 손상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진실을 전달하려고 해. 손실도 없고 개인도 없이. 혹은 적어도 이 철학적인 철학어는 hesitate는 not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공하지 않아. 자, without이에요. 자, not, without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거 보여야 돼요. 이거 시력 테스트죠. not without. 자, 이것은 제공하지 않아. 뭐 없이는 더 깊은 이게 뭐죠? clarification이 뭐예요? 그렇죠. 명확성이죠. clarity죠. 자, 명확성이죠. 명확성. 더 깊은 명확성. 자, 뭐가? 이득, 한 이득. 실제로 깊은 이득. 이것이 통찰이라고 볼 수 있죠. 통찰.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명확한 설명이 없이는 진실을 번역에다가 주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도대체 얻어지는 이득,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번역을 했을 때 더 깊이, 여기서 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거죠.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한번 번역을 해볼 텐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없죠. 제2 언어를 할 때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자, 다시 여기 not, 여기 hesitate to, 이게 시험에 나오면 not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not으로 바꾸고 여기 without 이렇게 생각을 꼭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6번은. 그렇지, 이 얘기하는 거죠. 손실과 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깊이 있는 통찰력, 명확성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 이득도 손실도 하지 않겠다. 지금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7번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공부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뭘까? 자, 이거를 한번 천천히 세워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자, 형식에 있는 것이고, 이 스타일릭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 있죠? 그렇죠. literally language죠. 이해됐나요? 문학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충해요, 안 해요? 보충하죠. 문학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스타일리스틱이 뭐냐? 이것도 선생님이 찾아보고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문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문체는 톤이에요. 형식적이고 약간 유머러스한지 심각한지 좀 가벼운지 이런 톤이 있어요. 문학적에는. 그 다음에 언어 선택에는 심플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 좀 컴플렉스하게 쓰는 경우도 있대요. 그 다음에 시적으로도 포이어틱하게 쓸 수도 있고, 그죠? 테크니컬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문장에는 리듬이 있어요. 리듬. 이거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데, 리듬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 메타포도 있고, 이디엄도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디엄도 어렵죠. 우리 제2 언어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도 있죠. 그리고 뭐 아이러니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복인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학적인 언어에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운율도 있고 운유도 있고 미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문학적 성실을 요거 offset 어려운다는데 상쇄하다, 보충하다. 이 문학적을 보충하는 그런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literally 텍스트가 하는 일이고 literally language를 번역할 때 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 문학적인 언어는 이트는 철학적이죠. 자, 그래서 철학적인 언어의 번역은 문체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 7번이 이 뜻이에요. 아마 아무도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문체적이라는 것이 뭐고 이게 좀 상쇄하다, 이게 보충하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이 7번 문장이 존재하는지 이해됐나요? 네, 이런 스타일, 문체적인 상실, 손실이라는 것, 이거는 진실이 바뀌는 거예요. 철학에서 봤을 때는. 이건 상쇄하는 일, 이렇게 상쇄하는 일은, 보충하는 일은 문학 번역에서 하는 일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offset이라는 것은, off라는 것은 from aside 뜻이고, set은 뭔가 놓다는 뜻이고, 뭔가 놓다,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균형을 맞추는 거고, 요 neutralize. 이게 중요하죠. 중립하는 거죠. 딱 중간에 중립하는 건데, 효과를, 무언가의 결과를 뭐함으로써 반대 힘,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상쇄하는 거죠. 반대된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를 할 때 한 가지 아이템을 다른 걸로 보충하는 거죠. 적자가 이렇게 발생했어. 그럼 뭔가를 돈을 벌어서 흑자를 해서 이렇게 상쇄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간 거를 카운터로 밸런스를 맞춘 거. 이게 보충하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compensate for 보충하다. to make up for 보충하다. balance out 보충하다. equal하게 만들다. even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동등한 equal의 뜻입니다. 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offset이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도 다음번에 생각날까 하는데 그냥 쭉쭉쭉쭉 대충대충 해버리면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한 번만 어려우면 되는데 계속 10번, 20번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철학에서 이렇게 수식한 거예요. 이렇게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이 뭘까요? 여기는 형식이었죠. 형식의 손실이에요. 형식의 손실을 상쇄하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철학에서는 의미의 손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의 손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형식은 손실해도 돼. 형식 손실은 있어도 돼. 오케이. 요건 오케이. 그러나 의미 손실은 절대 안 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 자, 여기서도 물론 이거를 손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뭘로 봤냐면 타협으로 봤습니다. 무슨 타협이냐? 진리에 대한 타협이다. 바로 그거는 진리에 대한 타협을 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진리는 무조건 고수해야 돼. 이거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덧붙이거나 하지 마. 이거를 그래서 타협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해설지나 다른 선생님들 다 손실을 하니까 그래도 해도 됩니다. 진리의 타협을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를 타협해버리는 거야. 저는 이제 이렇게 봤고, 자, come이라는 것은, 이가 빠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together의 뜻이고, promise는 이게 간청하다는 뜻인데, 이게 간청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뜻은, 양보, 이게 컨세션을 만듦으로써 불일치를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폐를 끼치는 거예요. 뭔가 손실, 특히 integrity, 진실이나 이런 안전이나 이런 품질을 손상시키는 거. 그래서 이 뜻이 손상시키다의 뜻도 있고, 그쵸? 합의하다 혹은 타협하다는 뜻이 있어요. 타협하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뜻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set, 타협하다, negotiate, undermine, 손상시키다 이 뜻 중요하죠. 손상시키다 이 뜻이 있다. compromise는 타협하다, 손상시키다 이 뜻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hilosophy language예요. 그렇죠. philosophy language는 자, 이건 not이죠. not으로 바꾸십니다. repeat not으로 아까 hesitate도 not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side 편. non-literacy 언어의 그쪽 편에 놓여져야 되죠. 그러니까 prefer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prefer가 돼야죠. 이거는 철학적 언어의 번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non-literacy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자체 철학 번역, 철학어를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해야 돼요? 언스타일리시. 그렇죠. 언스타일리시한 언어로 표현해야 되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해되시죠? 철학어는 스타일리시한 언어는 문학이죠. 언스타일리시. 그러니까 쓰기가 그래서 내가 A 거기 B면 여기가 스타일리스틱이죠. 여기는 unstylish가 돼야죠. 이해됐나요? 자, 그거는 또 누가 또 비유했고 메타포를 썼냐. 이 바디우스라는 사람이 수학적인 라이팅이다. 번역이 수학이다. 이건 수학. 중요하니까 쓸게요. mathematical writing이다. 엄청 좋은 거죠. 자, 이쪽은 fluctuations가 되는 거죠. economy. 와. economy fluctuation이고 이쪽에는 mathematical writing이고 너무 어때요, 여러분? 이 개념의 연결. 그쵸? 이 개념의 연결이 엄청나죠. 이 메타포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프롬프트 2가 나왔는데 자,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럼 트랜슬레이터가 원래 여기 있었죠. 여기가 목적어 자리잖아요. 명.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터가 루드하고 아주 용감한 행위, 창의적인 다시 쓰기 행위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니까. 어떠한 트랜슬레이터도 크리에이터한 작업에 아주 무례하고 담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10번. 필로소피 언어는, 자, 증가하겠죠. 뭘 증가하겠습니까? 그의 영역. 그러니까 필로소피어의 영역을 증가시키고 싶고, 자, 피해요. 뭘 피해요? 제한되는 거. 어디로만 제한돼요? 지역적인 전통이나 한 국가로만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그러니까 리스트릭트 한계, 리미트 되는 것을 피하는 거죠. 피하기를 바란다면 이 필로소피어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번역 모델 또 나왔죠. 하나의 새로운
새로운 번역 모델이 필요한데 이 번역 모델은 필라소피한 진실이 세상에 필라소피한 진실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 없이 economic fluctuation 없이 손실이나 개인이라는 economic fluctuation이 없이 됐죠? 렌더링은 번역, 인텍트는 온전한 인텍트가 만지지 않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fluctuation 오르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 돼요. 이건 어려움 두시고요. 자, 선택지 분석하겠습니다. 자, 문학적인 번역에서는 개인만 나오나요? 아니죠. 피할 수 없는 손실들도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이 주제하고는 거리가 먼데 주제는 필라소피죠. 필라소피 우리가 철학적인 번역이죠. 철학어의 번역이죠. P가 철학의 번역을 얘기하는 여기는 말하면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A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이 좀 더 정확해지려면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하려면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철학을 번역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있는 그대로 이 철학어가 존재하는 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거 이게 맞죠. 이게 주제죠. 자, 철학을 번역하는데 뭘 보호하는 거예요? 진실을 뭐 없이 손실이나 개인 없이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죠. 3번은 필라소피 언어가 전달하는 것은 창의성 아니죠. 뭐죠? 진실이죠. 진실을 번역하는 역할이죠. 자, 이걸 또 바꿔볼게요. 필라소피는 주저하죠. 어느 쪽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까? 그렇죠. 주저합니까? 그렇죠. 크리에이티브한 번역은 주저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터러시 랭귀지에서 번역이 있는 거죠. 자, 철학은 리지스트 마이너스 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번역을 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터러시 번역에서 어려운 점을 이끄는 것이 뭐죠? 리터러시 번역에서 창의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손실의 어려움도 있는 거죠. 또 요거 손실의 불가피성과 그런 어려움들 문학적인 작품의 번역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은 어디에요? 손실은 그렇죠. 번역할 때 스타일 손실을 우리가 피하는 거 어디에서 피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피해야 되니까 이런 손실이 없으니까 문학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라소피에서의 그런 관심은 보호하는 거예요. 의미를 보호하는 거. 뭐를 상쇄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가 손실을 상쇄하는 게 아니죠. 필라소피에서는. 또 필라소피의 접근법은 피하는 거죠. 뭐를. 트랜스레이션의 의미의 손실을 피하는 거죠. 자, 스타일리스트가 손실은 리터러시죠. 리터럴리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 손실은 필라소피의 번역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 글의 단서는 어디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낱낱 아까 without loss, without gain이 어디 있었죠? 저는 거기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without 왜 안 나오 어디 있죠? 아유, 색깔을 칠해놓을 건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또 깜빡해 버렸네요. 아유, 어디가 뭐 있죠? without gain loss 여기 있죠. 저는 요 부분 그 다음 진실이 오염되지 않는 것을 전달하기 바란다. 철학어예요. 철학어. 요 부분을 저는 가장 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죠. 마지막 이거 없이 여기를 저는 세 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조는 계속 설명드렸고 자, 트랜지션 시그널을 without does 뭐 이런 것이 있겠죠. in terms of 뭐의 관점 요거는 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죠. 대조. 자, 텍스트 구조는 어떻습니까? A 플러스 B를 얘기하죠. 리터러시에서 특징과 철학적인 구조를 얘기했으니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시너는 너무 중요하죠. 자, 이거를 A라고 놓으면 자, 리터러시는 번역에서 손실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철학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번역 이코노미 아주 중요하죠. 이게 생기죠. 그 다음 리터러시 어라고 바꿨고 크리에이티브한 리렌더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nspire creativity, stylistic한 손실 이거를 만회하는 거죠. offset 하는 거예요. offsetting 경제적인 플럭츄레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그 다음에 non-literacy 그 다음에 워싱머신도 그렇고 스타일리시한 언어죠. 필라소피 진실 전달 이 철학적 진실 루드하고 이러한 행위로 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는 거로 해야 돼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수학적인 라이팅 그 다음에 그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B
트랜슬레이션 5번이 나왔고 로스가 7번 나왔네요. 진실 4번, 얻는 거 6번. 오. 자, it. 자, 그다음 대조 보겠습니다. 자, 문학적인 언어와 넌 비문학적인 언어, 리터러시 텍스트와 워싱머신 매뉴얼,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매스매티컬 라이팅이고 번역에서의 손실이 여기서는 있죠. 이거 손실과 이거 서로 반대의 뜻으로 쓰였고, 이거 엄청 이게 중요하죠. 필라스피의 진실, 이게 없는 거. 자, 핵심입니다. 주제 제목 보면 리터러시와 넌 리터러시의 번역에서 창의성, 정확성이죠. 자, 이상적인 번역 모델은 뉴트럴라이징 하는 거죠. 뭐예요? 이런 플럭츄레이션의 경제학을 뉴트럴라이징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빠졌네요. 어디에서? 그렇죠. 철학적인 필라소피 랭귀지에서. 자, 이 이코노미 플럭츄레이션과 진실, 손대지 않는 진실, 오염되지 않는 진실. 철학적인 언어는 clarity, precision, 그리고 이런 타협의 진실과의 타협 혹은 손상의 의미의 손상의 두려움이죠. 트랜지터리 이 경제학은 경제성은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진실과 해석, 필라소피에서 해석과 진실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